안녕하세요. 서울 지역 중특 초수합격생입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 학기는 17학점을 들으며 학부와 병행하며 임용고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학기는 졸업을 하며 하반기에는 임용 공부만을 매진하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합격 수기를 보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합격 수기가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작성해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맞는 공부법은 모두 다릅니다. 때문에 저의 공부법을 따라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점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차에서 커플 0.66점 소수점 점수로 합격하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2차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여서 2차 점수로 인해 커플 3.79로 인해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높지 않았던 1차 점수였기 때문에 저는 2차를 준비할 때 정말 너무 심리적인 부담감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2차 준비를 하였던 경험이 있어서 선생님들은 조금 더 1차 고득점을 목표로 하여 저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2차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울 지역은 저처럼 1차 소수점 점수로 합격을 하였어도 2차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케이스 또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임용 공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특각입니다. 저는 서진 강사님의 1월부터 11월 패키지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제가 초수생인 만큼 서진 강사님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월부터 6월까지는 인강을 들었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직강을 수강하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달별로 어떻게 강의를 들었고 그 이외의 개인 공부법 그리고 그 달의 저의 공부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월과 2월에는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하게 됩니다. 저는 강의가 올라오는 날에 모든 강의를 수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과 2월에는 강의를 밀리지 않고 맞춰서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는 정말 그냥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인 태도로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밑줄 쳐주시는 부분은 저도 기본 이론서를 보면서 같이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고 기본 이론서에 적혀 있지 않는 강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옆에 따로 필기를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강의를 들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일은 모두 강의를 듣고 4일은 복습을 하는 날을 가졌습니다. 강의를 들었던 날에는 따로 복습을 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것을 배웠는지 기본 이론서를 빠르게 훑어보는 방식으로만 진행하였고 나머지 4일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복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복습을 하는 날에는 강사님이 줄을 쳐주었던 부분을 중점으로 한번 책을 훑어보며 제가 노트에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노트에 적어보는 것은 저의 그냥 가장 맞는 공부법이었고 저 그냥 크게 적어보면서 한번 노트에 적어보며 어떤 부분을 배웠는지 이해하는 중심으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그리고 1일 2월에는 모든 내용의 암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하며 전체 영역을 훑는다는 느낌으로 조금은 부담감을 내려놓고 공부를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1월과 2월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에게 가장 막막하고 어려웠던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 합격 수기를 정말 열심히 찾아보며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 그리고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쉬는 날을 가졌습니다. 따로 쉬는 날짜를 정해두기보다는 그냥 약속이 잡히면 그날을 쉬는 날로 하여
쉬는 날로 정하고 나머지 6일은 열심히 공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강을 하면 공부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목표 공부 시간을 10시간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월에는 정말 아직 공부 습관이 잡혀 있지 않아서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평균 8시간, 못하는 날에는 6시간 정도, 그리고 2월에는 평균 10시간 정도를 공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공부 시간은 특학만이 아니라 교육학과 그리고 인강까지 포함한 공부 시간을 말합니다. 3월과 4월에는 기출 분석 및 강론 심화 강의를 수강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 기출 문제를 따로 풀어오지 않고 그냥 강사님이 풀이를 듣고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풀이를 듣고 그냥 답을 체크하고 기출 확장된 내용을 그냥 필기하는 정도로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에 해당하는 기본 이론을 빠르게 훑어본 후에 기출문제를 푸른 후에 강의를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기출문제를 풀 때와 강사님이 설명해 줄 때 기출문제를 2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기출문제를 조금씩 익숙해져 나갔던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3, 4월에는 강론 심화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선생님들도 이 심화 자료를 보며 언제 이걸 다 공부하지에 대한 막막함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도 이때는 모든 부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강사님께서 강조해 주신 부분을 표시해 놓고 그 부분만을 조금씩 읽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론 심화 자료는 정말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하반기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읽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론 심화 자료를 정말 잘 모아서 한쪽에 보관해 두기를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강의를 다 들은 후에는 저는 해당하는 영역을 다시 기본 이론을 통해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기출 문제와 그리고 기출 확장된 내용을 암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말 그냥 노력하였을 뿐 모든 내용이 정말 암기되진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3, 4월에는 학부 공부를 병행하였기 때문에 저는 시험 기간 1주 전에는 장특법, 특가정 스터디를 제외한 학부 공부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을 제외한 평소에는 학교를 다닐 때에는 평일에는 4, 5시간 정도, 그리고 주말에는 8시간 정도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5, 6월입니다. 5, 6월에는 기출분석 및 강론 심화의 2번째 강의가 개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교생 실습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생 실습과 시험 기간으로 인해서 강의가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는 교육학 강의까지 합쳐서 한 80개 정도 밀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공부한 내용도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조급하고 이제 두려웠습니다. 정말 이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지 않는다면 이때부터 포기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정말 빠르게 따라잡으려고 강의를 배속으로 들으면서 강의를 따라잡는 것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정말 하루 종일 강의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4월과 달리 기출문제를 풀고서 강의를 들어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중간중간 멈춰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생각해보는 정도로만 강의를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때도 제가 조금은 적극적으로 강의를 듣고자 했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5월은 교생실습 기간으로 공부를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처음에 교생실습을 임하기 전에는 틈틈이 장특법도 보고 강의도 조금씩 들어야겠다라고 했지만 현장 실습을 나가면 정말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 시간에 쫓기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현장 실습에 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나중에 교직 생활 그리고 가까이에는 2차 준비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에는 평균 7, 8시간 정도를 공부하였는데 이때도 거의 강의를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과 8월에는 문제풀이반을 수강하게 됩니다. 저는 이때부터 직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보다 현장감 있는 장소에서 제가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에서 교수님과 그리고 여러 동기들과 함께 질문을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좋았기 때문에 7월, 8월부터의 직강은 정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7월, 8월에 문제풀이반을 수강하기 전에 저는 기본 이론서를 통해 그 주에 해당하는 영역의 모든 부분을 외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역별 기출 문제집을 함께 풀어보며 강의 일정에 따라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을 때는 다른 영역도 조금씩 공부하며 그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첨삭 기회를 통해서 저는 이때부터 시험지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시험지에는 나의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본 이론서 또는 기출문제에 적혀있는 그대로의 답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서진 강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워딩대로 외워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책에 기반하여 답을 쓰는 연습을 하였고, 그리고 이때 또 저는 실제 시험에서 답안지 작성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모든 문제를 풀고 답안지에 옮겨 적는 것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한 문제씩 풀고 바로바로 옮겨 적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강이 끝난 후에는 스터디원과 함께 카페에 가서 그날 풀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며 그 주에 공부해 왔던 기출 분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나 확장한 부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 후에 3시간 정도 진행하여 10시쯤에 집에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8월부터 저는 인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특학과 관련돼서 따로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특금에 있는 서진 강사님 기반의 인출표를 다운받아 2일에 한 영역씩 외운 후 전화로 스터디를 1시간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서로 그 인출표를 보고 물어보고 답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특금에 있던 나무쌤이라는 쌤의 서브노트를 다운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추가할 부분이나 제가 공부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리고 작년 기출문제를 추가하여 저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자료를 같이 보시면 여기 빨간색 부분은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서진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부분 혹은 이번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던 부분을 제가 추가해서 적은 부분이고 밑에 파란색 부분은 아까 제가 말했던 3, 4월에 나누어졌던 강론 심화 자료를 살펴보며 기출 부분에 어떤 것이 있을지 제가 생각할 땐 이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적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등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는 이렇게 빨간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고 그리고 초등에 나왔던 것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란색 부분 그리고 유아는 그냥 표시하지 않음 이렇게 해서 유초중을 구분하며 서브노트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는 기출문제를 정말 반복하여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출확장과 관련된 내용은 옆에 기압펜으로 계속 적어보면서 외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했던 기출 분석의 하나의 예시라면 저는 기출 문제에서는 그리고 문제의 답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가 휠체어용 책상이라면 여기 적혀 있는 저의 초록색 형광펜은 장점, 그리고 보라색 형광펜은 단점에 해당합니다. 만약 시험 문제에 휠체어용 책상의 장점을 나온다면 이 기출문제에 기반하여 이 초록색 펜 워딩대로 그대로 쓴다면 분명 정답을 맞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파란색은 제가 기출확장을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이게 수동 휠체어와 관련된 문제였을 때 저는 전동 휠체어의 평가 요소를 이렇게 파란색 펜으로 적어놓고 옆에 기압펜으로 계속 작성해 보면서 기출문제에 대해서 반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과 10월 강의입니다. 9월과 10월에는 모의고사 반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강 모의고사 반을 수강하며 시험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전 연습을 했습니다. 강의실에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교육학 논술을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5번의 실전 연습을 통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너무 긴장하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의고사 석차를 통해서 동기부여와 자극이 되었습니다.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였고, 잘 나왔을 때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멘탈 관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의고사 석차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선생님들은 정말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는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강사님께서 나올 것을 예측하고 만드신 문제이기 때문에 꼭 다 알고 시험장에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때는 시간이 없어서 오답노트를 따로 만들진 않았고 시험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틀린 문제를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 저는 작은 수첩에 외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적어놓고 양치할 때 또는 틈틈이 보면서 개념을 암기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 자신이 외워지지 않았던 부분도 반드시 시험장에서는 외워서 정확하게 답을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출을 반복하기 위해서 여러 영역이 섞여 있는 연도별 기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적기보다는 빠르게 말로 인출하거나 키워드를 적으며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 경향들을 보면서 어떠한 문제들이 나올지도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과 10월에서는 하루에 한 개 또는 2개 영역씩 회독하였고 11월에는 하루에 3개 영역씩을 회독하였습니다. 저는 그리고 서브노트를 반복하며 모든 부분을 외우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서브노트는 거의 시험 직전 2주 전에 완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주 안에 서브노트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모든 부분을 외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과 마찬가지로 암기 인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전화로 같이 1시간 정도 서로 번갈아 보며 빠르게 물어보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9월에는 평균 11시간 정도, 10월에는 12시간, 11월에는 13시간 정도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1월부터 11월까지 특학을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며 조금은 추천드리고 싶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수인 만큼 새로운 내용과 심화된 내용보다는 기본 이론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후에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출 분석입니다. 기출 분석은 정말 모든 강사님들이 말하는 만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에 나왔던 부분과 기출 주변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고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하기입니다. 정말 지금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외울지에 대한 고민이 크시겠지만 정말 모르는 내용도 계속 반복하면 이해가 되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암기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특학의 공부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특학 이외의 전공 나머지 공부법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특법과 특가정입니다. 장특법과 특가정은 저는 절대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특법과 특가정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공부였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를 활용하였고 그리고 저는 아침 시간에 시작 전에 장특법과 특가정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회독 주기를 늘려나가면서 장특법과 특가정을 빠르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장특법과 특가정의 스터디를 가장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3명이서 공부한 내용을 카톡방에 찍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장특법은 2월부터 4월에는 하루에 한 조항씩 통암기 그리고 한 바퀴가 끝나면 빈칸 채우기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통암기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절대 통암기가 되지 않고 그냥 외울 수 있는 부분만 작성을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다시 한번 보고 적어보는 방식으로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교생 실습으로 스터디를 잠시 쉬었고 6월부터 11월까지는 조항을 조금씩 늘려 2개씩 또는 3개씩 통암기, 빈칸 채우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총론도 장특법과 마찬가지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총론과 장특법은 저는 항상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장특법과 총론은 9월 이후부터 스터디를 포함한 개인 공부를 추가적으로 병행하였습니다. 이때는 6월 6일 단위로 법 조항과 총론을 나누어 확인하고 그에 따른 기출문제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조항은 서진 교수님의 장특법 교재에 프린트하여 붙여놓고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읽어주는 장특법이나 그리고 총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게 된다면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 어려운 장특법과 특가정에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특과정은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하였고 시간이 없을 것 같았지만 9월에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갑자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진 강사님도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출에 자주 나왔던 공통 국어, 그리고 영어, 기본 국어, 영어, 진로 직업,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만 9월부터 공부하였고 이때도 통암기보다는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 중심으로만 보았습니다. 다음은 점자입니다. 점자도 앞에 특과정과 장특법과 함께하는 스터디원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7월부터 하였습니다. 밴드에 돌아가며 하루씩 문제를 내고 답변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점자가 정말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하루에 한글 점자 규정 해설서를 스터디원과 같이 하나 이쪽씩 서로 나누어 보며 나올 것 같은 부분을 표시해보고 스터디원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외에 지화는 저는 그냥 프린트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책상에 붙여놓고 자기 전에 한 번씩 따라해보는 정도로 외웠습니다. 웹 접근성과 UDL은 청킹을 활용하여 암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입니다. 교육학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공부 방법은 특학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학은 1월부터 11월까지 연간 패키지를 통해서 커리큘럼을 따라 인강을 수강하였습니다. 교육학은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기보다는 교육학 강사님의 요점 정리 책을 활용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교육의 트렌드와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여 빠르게 회독하였습니다. 제가 이 합격 수기는 서진 강사님 다음 카페에 올려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참고하여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학을 공부할 내용을 정리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주요 영역은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하고 그 이외의 다른 영역은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부분 또는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간에 맞춰 답안지를 쓰는 연습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때 50분에 맞춰서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하였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정말 당황해서 저는 종이 울리기 전까지 답안지를 작성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반기로 갈수록 교육학보다는 특학에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학이 20점이고 특학이 80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육학보다는 특학에 비중을 두는 것이 선생님들의 고득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은 교육학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냥 빠르게 인출하고 회독하는 정도로만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1차 공부를 하면서 저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되는 점과 그리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총론과 장특법을 1월부터 꾸준히 공부한 것입니다. 총론과 장특법은 정말 매년 출제되고 있는 만큼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공부하면서 미루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꾸준히 하기 위해 스터디를 병행하고 아침에 공부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총론과 장특법은 암기한다면 정말 점수를 챙기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꼭 버리지 않고 공부하여 점수를 챙기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입니다. 저 또한 정말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합격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항상 이야기하였고 저는 책상 앞에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를 붙여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최종 합격을 위해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저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플 중에 모티베이션이라는 어플을 활용하였는데 이것은 제가 설정한 시간에 맞춰서 인용문이 알람으로 오는 어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이것을 설정해 두고 그 인용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인용문은 그냥 단순히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공부 자극 글귀 또 뭐 긍정적인 글귀 그런 것 등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 작은 한 줄이었지만 너무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아쉬웠던 점입니다. 첫째로는 TO가 나오는 기간 그리고 임용을 지원하는 기간에 공부를 집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 연도가 TO가 정말 많이 줄었고 저도 그로 인해 어떤 지역을 쓸지 너무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기간에는 저는 정말 그 10시가 땡 됐을 때 모든 교육청들을 다 보면서 경쟁률을 확인하고 30분 정도는 정말 고민을 하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TO 그리고 경쟁률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가장 원하는 지역을 쓰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어떤 지역이든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관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임용은 정말 장기전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하반기에는 아침을 먹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두세 잔씩은 기본으로 마시면서 커피를 거의 물처럼 마셨는데 이러한 습관이 계속 지속되면서 제가 하반기 9월 달에 위염이 와가지고 정말 밥도 못 먹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건강관리 정말 잘 하시고 밥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간단한 산책이나 운동을 추천드리며 마지막 11월까지 건강하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차입니다. 2차는 선생님들이 지금 들었을 때는 많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2차 준비하는 기간에 저의 합격수기나 합격 특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는 이렇게 합격수기만을 읽어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했던 2차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팁은 첫째, 영상을 꼭 찍어보는 것입니다. 수업 실험과 면접, 그리고 면접을 꼭 영상으로 남겨서 다시 한번 보면서 자신의 손짓, 몸짓, 그리고 눈맞춤과 같은 것들의 말투를 고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을 때 저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직 교사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2차는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만큼 현직 교사 선생님들의 피드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배나 현장 실습을 나갔을 때 담임 선생님께 꼭 부탁드리고 피드백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2차 준비 기간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혹은 잘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흔들리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피드백을 받을 때는 정말 두렵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피드백은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선생님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의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피드백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1차 합격 후에 스터디원은 너무 많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차 합격 전에는 다양한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과 면접을 보고 배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합격 후에는 정말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스터디를 통해서 빠르게 실전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접 개인 공부 시간이나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차까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용고시는 정말 장기전인 만큼 제가 아까 말했듯이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지 않게 수험 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제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두려운 시간이 수도 없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11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합격이라는 결과가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 강사님, 그리고 선배, 그리고 주변 합격생들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청하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의 합격 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합격 특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